부분들 했어요. 앞에 우리가 뭐 분계 원리 배울 때 다뤘던 그런 개정 과목들이어서 쉽게 쭉 넘어왔고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제일 먼저 대손 회계를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화폐 시간 가치는 그게 이제 이번 시간의 핵심인데 다음에 배울 그 사채 회계 처리의 근간이 되고 중급 회계에 가서 배우는 여러 가지 회계 처리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분계의 기본 원리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회계 원리에서 다루는 것 중에서. 그리고 지금 하게 될 대손 회계는 저는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지는데 항상 강의할 때마다 대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천천히 설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해볼게요. 대손회계가 좀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그 대손은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채권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걸 이제 평가를 해서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그만큼만 내 자산으로 인식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대손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하지 말고 미리미리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대손에 대한 그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에 대한 그 평가 계정인 충당금을 쌓아두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약간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충당금을 쌓아두고 그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면 그 충당금을 쓰고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이제 대손이 발생할 걸 예측한 다음에 내가 잡아놓은 충당금이 넉넉한지 부족한지를 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실제 대손이 발생하면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충당금 쌓아놨던 걸 쓰는 거죠. 비용 인식은 언제 하냐면 매년 말 매출 채권을 평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하고도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은 인식하는 이제 첫 번째 원칙이 관련된 수익과 대응해서 인식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손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떼인 거야. 돈을 떼인 건데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예전에 매출했던 거에 대해서 돈을 떼인 거니까 매출은 작년에 했는데 대손은 올해 인식하고 이런 게 좀 수익 비용 대응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도 출발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매출을 인식한 해에 그 관련된 그 대손도 그때 인식을 해주자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그 대손 삼각비가 꼭 매출 인식한 해에 인식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대손을 평가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매출이 매년 있잖아요. 매년 대출을 그 대손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이제 따라가는 거다. 그런 느낌으로 좀 편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익 비용 대응 완벽한 대응은 아니에요. 매출을 이때 이만큼 했으면 비용 대손 삼각비를 이만큼 잡아야 돼.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런 말 때문에 더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교재 260페이지 보시면 그 첫 번째 대손 회계라고 나와 있죠. 대손 회계 의의 보시면 매출 채권 중 회수가 불확실한 금액을 대손 삼각비의 과목으로 하여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를 말한다라고 했고 이때 회수가 불확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대 신용 손실이라고 한다. 용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용어가 중요하진 않은데 책에서 계속 이런 말을 쓰고 있으니까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거래처에 신용을 제공해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믿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니까. 그런데 내가 기대한 이 신용에 대한 손실을 추정해 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직접 상각법이 있고 충당금 설정법이 있는데 직접 상각법은 말 그대로 대손에 대해서 미리 추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매출 채권을 매출을 했어.
10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리고 외상으로 팔아서 매출 채권 1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 거래처가 망한 거야. 망했으면 돈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 매출 채권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닌 거예요.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는 게 자산인데 채권 내가 받을 돈 10만 원이 있는데 받을 수 없게 됐죠. 그럼 이때 매출 채권을 없애줘. 없애주고 이 없애진 금액 10만 원을 왼쪽에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이 계정 과목 이름이 대손 상각비예요. 10만 원 못 받게 됐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 이게 이제 직접 상각법이에요. 직접 상각법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매출 채권에서 바로 매출 채권을 바로 없애주면서 비용을 인식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직접 상각법이라고 해요. 반대로 이제 그 충당금 설정법은 이게 이제 원칙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매년 말이라는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날 있죠. 그날 이 채권에 대한 공정가치만큼 재무상태표에 계상되게 해야 돼. 근데 이 채권의 공정가치는 내가 정말로 이 1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면 공정가치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기말에 이 10만 원 중에서 이게 10만 원 중에서 어느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아.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지금 단일건으로 직접 상각법 설명을 하느라 단일건으로 설명을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매출 채권이 총액이 이만큼이 있어. 총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총액이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정도는 한 1% 정도는 경험상 못 받더라. 이런 이제 회사의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만 원에 1% 하면은 1,000원이죠. 1,000원만큼은 못 받을 것 같아. 1,000원만큼은 못 받을 것 같아. 얘를 대손상각비로 인식을 해주라는 거야. 그런데 이때 여기다가 매출채권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내 채권이 없어져 버렸죠. 이렇게 쓰면 없어지죠. 그런데 나는 매출채권 10만 원이 있고 그중에 1,000원 정도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채권이 없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매출채권이라는 계정에서 직접 빼주는 게 아니고 매출채권의 이제 차감적 평가 계정인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써요. 미래에 발생하게 될 대손이 한 요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그 대손을 대비해서 비용을 충당해 놨다, 대비해 놨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인식을 해줘. 그렇게 되면은 재무상태표에 자산 항목에 매출채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10만 원만큼 있으면 그 밑에 대손충당금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공시가 돼요. 그러면 매출채권의 순액은 99,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되면 이런 회계 처리가 이제 대손 회계 처리고 이런 거를 이제 충당금 설정법이라고 해요. 충당금 설정법. 그리고 여기서 지금 1,000원 정도 못 받을 것 같아라고 지금 예상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기대 신용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 신용 손실. 이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용어는 중요하지 않은데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대 신용 손실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기대 신용 손실을 추정하는 방법 해가지고 기대 신용 손실을 추정하는 방법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회계 원리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기대 신용 손실만큼 충당금을 쌓아둬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내가 이 자산을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을
공정 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내가 매출을 인식한 해에 그거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261페이지에 연령 분석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은 거창한데 연령 분석법 보면은 옆에 이제 괄호 치고 영어로 에이징 메소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에이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이, 에이지, 나이잖아요. 에이지. 이 채권의 나이를 보고 판단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연령 분석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매출 채권은 매출을 하면서 발생한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팔았으면 그 물건 값을 언제 받아야 될까요? 외상으로 팔았어.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통 한 달 이내는 받아야 정상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뭐 3개월 안에는 받아야지. 근데 이게 막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안 갚고 있어. 그러면은 채권에 이 내가 외상으로 물건 판 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규제 예를 보시면 그 가운데 표 있죠. 채권이 3개월 이내 발생한 채권이 5,000원이 있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가 4,000원이 있고 6개월 초과분 1,000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매출 채권 갖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교재 이제 10,000원으로 예를 들었는데 전체 채권 10,000원 중에서 이 10,000원이 회계 처리된 그 원장을 쭉 보면 매출 채권 장부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장부가 이렇게 있으면 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막 써 있을 거 아니야. 날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회수한 것도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말에 봤더니 이게 차변잔액을 10,000원 갖고 있어. 차변잔액은 이게 이쪽보다 큰 거죠. 10,000원만큼. 매출채권의 차변잔액이 10,000원이야. 근데 이 10,000원의 구성을 봤더니 어떤 거래처는 갚았고 어떤 거래처는 안 갚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거래처별로 판단을 해서 이 거래처의 신용 상태를 보고 추정을 할 수도 있어요, 대손을.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대손 가능성을 평가하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일단 그런 거 모르겠고 언제 발생했는지를 일단 보자. 봤더니 10,000원의 구성을 봤더니 그래도 발생한 지 3개월 이내인 게 한 5,000원이야. 10,000원 중에서. 절반은 3개월 이내 발생한 거야.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있는 게 4,000원. 그리고 6개월 이상 있는 게 1,000원. 이렇게 남아있대요. 이렇게 해서 10,000원이 돼 있대. 그러면 딱 봤을 때 얘는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외상값을 6개월 이상 못 받고 있어. 얘는 6개월까지는 안 됐지만 3개월 이상 못 받고 있는 애잖아요. 그리고 얘는 발생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애들이고 이렇게 됐을 때 손실 예상률이 이제 1%, 10%, 50% 있죠. 교재 예대로 하면은 얘는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99%는 받을 수 있을 거야. 1% 정도만 내가 이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고 얘는 10%못 받겠다. 얘는 50%못 받겠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5,000원에 1% 하면은 50원이죠. 그리고 4,000원에 10% 400원. 그 1,000원에 50% 하면 500원. 요만큼 내가 못 받을 수 있겠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1%, 10%, 50%의 숫자는요. 뭐 3개월 이내는 1%, 3개월, 6개월 사이는 10%, 6개월 이상 50%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건 룰이 아니고 경영자가 판단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추정.
말 그대로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그 금액을 계산해가지고 요만큼은 올해 내가 갖고 있는 매출 채권 10,000원 중에서 950원만큼은 못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아래 교재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 예시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 처리하고 실제 대손이 확정됐을 때 하는 회계 처리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해놨으면 이 충당금을 정말 이런 대손이 발생했을 때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 써먹으려고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써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예제 9번 가지고 할게요. 예제 9번을 먼저 보면, 자, 한국은 X1년 중 설립된 회사로 X1년 12월 31일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이 6만 원이다. 그리고 매출 채권 잔액의 2%를 기대 신용 손실로 추정했다. 6만 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만큼은 못 받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6만 원에 2% 하면은 1,200원이죠. 그래서 X1년도 결산할 때 이런 거 언제 한다고 그랬죠? 기말 수정 분기할 때 이런 거 해주잖아요. 뭐 감가상각도 해주고 대손상각도 해주고 여러 가지 뭐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성급 비용, 선수수익 관련된 회계 처리들 기말 수정 분기 때 하죠. 그래서 이제 12월 31일자 분기로 넣는 겁니다. 못 받을 돈을 2%만큼 추정했으니까 1,2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대손상각비 1,200원, 대손 충당금 1,200원 이렇게 하면은 이제 X1년 말에 재무제표에는 매출채권 6만 원 밑에 괄호치고 대손충당금 1,200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대손상각비 1,200원이라는 게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X2년도 이제 기준 거래인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매출채권 1,300원이 대손이 확정됐다. X2년도 중에 기중에 매출채권 1,300원만큼 대손이 확정됐다. 대손이 확정됐다라는 거는 정말로 매출채권이 없어진 거예요. 이때는 매출채권을 바로 없애줘. 1,300원. 만약에 그 앞에 260페이지에서 본 직접 상각법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회계 처리 없이 이때 바로 대손 상각비 1,300원이 확정되는 건데, 우리는 충당금 설정법이잖아요. 자, 이렇게 대손이 확정됐으면 제일 먼저 내가 충당금을 얼마 설정해 놨었지? 이걸 보는 거예요. 1,300원만큼 못 받게 됐는데 내가 1,200원만큼 충당금 설정해 놨었네. 그래도 나름 합리적으로 예측을 했었구나. 대손 충당금 1,200원을 이때 갖다 쓰는 거야. 더 많았으면 1,300원을 쓰면 돼요. 근데 1,200원밖에 없으니까 1,200원을 쓰는 거야. 나머지 이제 100원이 차이가 나죠. 얘는 이때 어쩔 수 없이 대손 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갖고 이때 비용을 인식하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매출이 발생한 연도에 관련된 비용을 인식해 주는 게 맞다라는, 그거에 좀 더 근접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핵심은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예요. X1년도에 내가
1,200원만큼 손실 날 걸로 예상을 했다. 매출 채권 6만 원 중에서 1,200원만큼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하고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고,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내가 예상해서 잡아둔 거를 사용을 하고 부족분이 그때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X 2년 말이 되면 또 그 해 말에 매출채권 잔액을 보고 걔에 대한 그 충당금을 설정을 해놔야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X 2년 말에는 매출채권 잔액이 7만 원이 있었어요. 뭐 기중에 뭐 매출 같은 게 막 있었겠지. 상환도 있었고 어쨌든 잔액이 7만 원이야. 근데 그 중에 한 3%가 손해 볼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1년도에는 2% 손해 볼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2년도에는 왜 3%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한 3%는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7만 원에 3% 하면 2,100원이잖아요. 그럼 이때 또 2년도 12월 31일 날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매출 채권 잔액이 7만 원인데 그 중에 3% 2,100원만큼을 내가 대손 충당금으로 잡아야 돼. 이때 뭘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내가 대손 충당금이 지금 얼마 있지?를 보는 거예요. 없죠. 다 사용해서 없죠. 다 사용해서 없으니까 2,100원만큼 다 잡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00원. 만약에 이때 실제로 대손이 1,300원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1,000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때 충당금을 1,200원 다 쓰지 않고 1,000원만 썼겠죠. 그리고 요 대손상각비 100원 회계 처리는 안 해줬겠죠. 대손상금 1,000원 없애주고 매출채권 1,000원을 없애줬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2,100원을 추정할 때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대손 충당금이 1,200원 있다가 1,000원 썼으니까 200원 남아 있겠죠. 그때는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을 그 상황이라고 하면은 1,900원만큼만 잡아주면 돼요. 그렇게 해야지 대손 충당금 잔액이 2,100원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학생들이. 우리 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거는요, 채권의 그 공정가치만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는 잔액이 나오는 거잖아. 매출채권 잔액이 7만 원이야.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추정된 게 3%라고 하면은 잔액이 2,1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추가로 2,100원을 잡자가 아니고 충당금 잔액을 2,100원으로 만들자. 지금 문제 예에서는 대손 충당금 다 써버리고 없었으니까 2,100원만큼 회계 처리를 해준 거고, 제가 만약에라고 해서 전년도에 1,000원만 대손이 있었다라고 하면 충당금 잔액이 200원이 있었으니까 1,900원만큼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지우고 우리 교재 다시 따라갈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X3년도에는 뭐 다른 뭐 내용은 없었고 X3년도 기말이 도래했네요. X3년도 기말에 봤더니 이때는 채권이 5만 원이 있었는데 이때는 기대신용손실을 연령분석법으로 판단을 해봤대요. 앞에는 그냥 몇 프로로 추정했다라고 했는데 상관없어요. 말 그대로 추정하는 거야. 추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반드시 연령분석법을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괄호 1번 상황하고 3번 상황하고 4번 상황에서 기대신용손실 추정하는 게 지금 다 다르죠. 이거는 어떤 경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3년도에는 자, 연령분석법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고 한 거야. 자, 3년도 채권이 5만 원이 있었고 3개월 이내가 25,000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2만 원.
6개월 초과분이 5,000원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손실 예상률을 3개월 이내는 1%만 보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2%, 6개월 초과는 20% 이렇게 본 거예요. 앞에 261페이지에 보시면 거긴 손실 예상률이 1, 10, 50 이렇게 갔죠. 근데 지금은 1, 2, 20 이렇게 갔죠. 이 원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판단하는 거야. 회사의 상황마다 틀려. 경험치 뭐 이런 거에서 나오겠죠, 보통. 자, 3개월 이내는 1%만 잡고 3개월 넘어간 거 중에서 6개월 아직 안 된 애는 한 2% 잡자. 그럼 6개월 넘어갔어? 20% 이렇게 한 거예요. 회사마다 매출 채권이 회수되는 그런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추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요거는 그냥 눈으로 볼게요. 3개월 이내 1%, 그리고 6개월 이내가 2%, 6개월 초과가 20%다. 이렇게 해서 기대 신용 손실을 추정을 해보면 1,650원만큼 추정을 했어. 그러면 기말에 목표가 매출채권 잔액이 우리 얼마죠? 5만 원이라고 그랬죠. 대손 충당금이 1,650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야. 1,650원. 그런데 우리 대손 충당금 장부가 전년도에 이렇게 돼서 넘어와 있죠, 지금. 대손 충당금 원장을 보면 대변 잔액을 갖는 애잖아요. 전기 2월 해가지고 전년도에 잡아놓은 2,100원 이렇게 있고 기중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어요. 지금 얘에서는. 그러면 얘를 1,650원으로 만들어 주려면 지금 2,100원이니까 더 많이 있죠. 그거 줄여주는 거야. 1,650원으로. 이만큼 계산을 하면 450원만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주냐면 대손 충당금 있는 걸 더 없애줘. 얼마만큼? 450원. 이렇게 해주면 얘가 기말 대손 상각비 인식하면서 이렇게 돼서 얘 잔액은 1,650원 대변 잔액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450원 이렇게 해줘. 그리고 대변에다가 수익을 잡아야 되겠죠. 이때 쓰는 계정 과목 이름이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환입은 예전에는 이게 뭐 같아요? 우리 대손 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대손 충당금 환입은 수익이야. 예전에는 얘를 영업의 수익에 기재했어요. 영업의 수익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기재를 했어. 근데 요즘엔 이제 IFRS에서는 어떻게 표기하고 있냐면 대손 상각비가 판관비인데 환입된 게 왜 영업 외야?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판관비처럼 처리해요. 판관비에다가 마이너스 비용처럼 써줘요.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막 있잖아요. 플러스 금액을 갖는 금액들이 쭉 있을 텐데 만약에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인식할 때 대손 상각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대손 충당금 환입이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대손 충당금 환입 하고서 요 판관비 항목에다가 요 450원을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건 약간 논외로 책에 설명이 없는데 논외로 얘기를 하면 자 대손상각비가 판관비인 이유는 여기서 대손상각비가 판관비인 이유는 이게 내가 매출한 매출 채권에 대한 기대 신용 손실을 인식한 거라 그래요. 매출 채권 주된 영업 활동이잖아요. 매출 채권 주된 영업 활동에서 나온 채권이잖아. 그렇죠? 매출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넣어. 그래야지 주된 영업 활동에 대한 손익인
영업이익이 올바르게 계산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가 판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매출과 관련이 없는 다른 외상거래, 사장님이 타던 차를 중고로 팔았어. 근데 외상값을 못 받았어. 그래서 발생한 대손, 걔를 판관비에 넣는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차를 판 거는 어쨌든 영업의 수익으로 갈 텐데, 응? 거기서 발생한 채권의 대손상각비가 판관비로 오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해요. 계정 과목 이름이 기타의 대손상각비야. 요게 계정 과목 이름이야. 무슨 이름 같지 않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게 계정 과목 이름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얘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IFRS 손익계산서 체계에 의하면 기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환입된 대손충당금 환입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얘는 영업 외 수익으로 가는 거야. IFRS 손익계산서 체계로 치면 기타 수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매출 채권하고 관련된 거는 판관비에서 움직이고, 매출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의 대손이다라고 하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기타 수익 비용, 영업의 수익 비용 이쪽에서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대손회계예요. 어려울 거 없죠. 대손회계를 어려워하는 그 포인트가 항상 여기서 나와요. 뭐 이런 거 할 때. 기말의 대손충당금을 인식해 줄 때 잔액하고 비교해서 현재 잔액이 얼마 있지,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지, 부족분만큼 얹어주는 거고, 만약에 과하면 이렇게 빼주는 거고, 그 얘기가 설명이 262페이지에 있어요. 보시면 그 파란 글씨 위에 보면 보고기간 말의 기대 신용 손실은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으로 인식한다. 이때 대손 충당금 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대 신용 손실과 대손 충당금 장부 금액의 차액만을 대손 상각비나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공식을 보시면 기대 신용 손실 금액이 충당금 수정전 잔액보다 큰 경우잖아요. 지금 기대 신용 손실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 수정전 잔액이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죠.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올해 대손 충당금 인식하기 전 상태 충당금 잔액, 이거보다 이게 더 크면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겠죠. 작으면 충당금을 환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이제 대손 상각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반대의 경우가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공식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밑에 분계 예시 보시면 기대 신용 손실이 충당금 잔액보다 큰 경우 대손 상각비, 작은 경우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되는 거야. 대손 충당금을 인식해 주냐 차감해 주냐, 오른쪽에 써주는 거는 인식해 주는 거고 왼쪽에 써주는 거는 차감해 주는 거죠. 얘는 대손 충당금의 자리는 오른쪽에 있는 애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다 우리 본 거죠. 대손이 확정됐을 때는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고 충당금 잔액을 먼저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 대손상각비를 추가로 인식을 해주는 거고, 요 케이스죠. 대손 확정 지역의 처리. 그리고 요 2년도 말 요때는 요때 상황이 이거죠. 기대 신용 손실이 충당금 잔액보다 큰 경우, 이때 충당금 잔액이 0이었었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 충당금 잔액보다 기대 신용 손실이 작으면 충당금을 빼주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해준다. 이겁니다. 이게 대손 회계의 전부고, 이제 중급 회계에 가면 이 기대 신용 손실을 추정할 때 우리 앞으로 배울 화폐 시간 가치 개념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추정하기도 하고 그래요.
넘어가시고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장기성 채권 채무. 이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을 보게 될 건데, 화폐의 시간 가치를 다루는 교과목이 원래는 재무 관리예요. 재무 관리에서 오늘의 1원과 내일의 1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손안에 있는 새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화폐 시간 가치를 다루게 되는데, 이론적으로 좀 재무 관리에서 다뤄요. 그런데 이제 재무 관리라는 과목은 2, 3학년 과목이고 회계 원리는 1학년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재무 관리에서 배워야 될 거를 어쩔 수 없이 회계 원리에서 먼저 배우고 갑니다. 회계 원리에서 먼저 배우고 가는데 이렇게 먼저 배워두면 재무 관리 할 때 좀 더 편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매출을 하게 되면, 매출로 먼저 예를 들면 보통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뭐 단기간 내 회수를 하게 되는데, 외상값을 장기간 동안 길게, 상환 기간을 길게 두고 받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차 살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할부 구입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되면 그림 7-4를 보면 매출액이 현금으로 팔았을 때랑 외상 판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장기 할부 판매라고 볼게요. 장기 할부로 팔았을 때랑 같은 금액으로 팔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것하고도 같아요. 좀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현금 거래랑 장기 할부 거래랑 같은 금액에 팔았다라고 하면, 장기 할부라고 하면은 현금으로 팔았을 때보다 인식해야 될 매출액은 더 작은 거. 왜냐면은 같은 값이라고 했을 때 얘는 늦게 받으니까 그만큼 이자를 더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같이 받았다고 하면은 이자가 포함된 거네. 그럼 매출은 이만큼밖에 안 돼.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이자라는 개념은 먼저 여기 보시면 그 264페이지 첫 번째 박스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상품을 10,000원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을 12월 31일에 회수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10,000원에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판매자는 1월 1일에 10,000원을 받았으면 이 10,000원을 은행에 넣어뒀다라고 하면은 이자를 그만큼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년 있다가 받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상품을 팔았을 때 바로 받았더라면 나에게 생길 수 있었던 이자 수익을 포기한 거가 되는 거예요. 교재 읽어보면은, 자, 판매 대금 10,000원을 판매 시점에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1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수익은 판매 시점에 판매 대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경우에 얻게 될 이자 수익 상실분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외상 판매하는 경우 현금 판매하는 경우보다 싸게 판매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내가 받아야 될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 이자 부분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요 개념을 배우는 게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자, 265페이지 화폐의 시간 가치 나와 있는데, 뭐 앞쪽에 이제 저자의 당부 같은 게 이제 나와 있어요. 보면 그 같이 읽어볼게요.
장기성 채권 채무에서 이자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장기성 채권 채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무회계 많은 부분에서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을 이용한 현재 가치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회계 원리를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 본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 맞아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하기 위해서 7장 수업이 끝나도 계속 이걸 이어갈 거예요. 바로 8장, 9장 뛰어넘고 10장 가서 사채를 할 거예요. 요 현재 가치 평가하는 게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화폐의 시간 가치는 딱 느껴봐도 알잖아요. 지금 누가 나한테 10,000원을 주는 거 하고 1년 있다 10,000원 줄게 라는 거 하고 내가 고마워라고 말하는 느낌이 일단 다르잖아. 그렇죠? 확실히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거고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오늘의 10,000원과 내년의 10,000원의 가치는 달라. 그리고 오늘 10,000원과 내일 10,000원의 가치도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이제 회계학에서는 그 정도는 그냥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하지는 말고 1년 이상 뭐 이렇게 차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내용 보시면 이제 유동성 선호 이론 뭐 이런 말 나오는데 동일한 금액이라면 먼저 받는 게 확실히 좋은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유동성 선호 이론이고, 자, 유동성 선호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이자라는 거예요. 이자는 화폐 사용에 대한 대가로 화폐의 가격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앞으로 이런 금액을 이 그림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자, 여기가 현재야. 1년 뒤, 2년 뒤, 3년 뒤라고 했을 때 내가 은행에 숫자로 먼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A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10,000원을 은행에 정기예금을 넣어놨다 라고 볼게요. 이자율은 편하게 넣어놓고, 이자율 뭐 인터레스트 랩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R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R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이렇게 넣어두면 이자가 10%야. 그럼 1년 뒤에 이자를 얼마 줄까요? 만약에 1년짜리 정기 예금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 10,000원이 얼마가 되어 있을까? 10,000원에 10%만큼 이자가 붙어서 1,000원이 더 생기죠. 내가 이때 돈을 인출을 하면 원금 10,000원이 있으니까 11,000원을 받게 되겠죠. 오늘 10,000원을 1년 동안 예금 10% 이자를 주는 예금에 넣어두면 1년 뒤에 11,000원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1년 더 놔둬. 그러면 이때는 원금이 어떻게 돼요? 11,000원을 1년 더 묵힌 거야. 11,000원에 10% 이자가 붙어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1,100원의 이자가 붙겠죠. 그러면 이때는 12,100원이 돼 있어. 3년, 얘를 또 1년 더 넣어놨어. 그러면은 원금이 12,100원이죠. 이자는 12,100원에 10%가 붙어요. 1,210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돈을 인출한다라고 하면은 얼마 받아요? 13,400원
310원 이렇게 맞겠죠. 오늘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의 만 원은 1년 뒤 11,000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만 원은 2년 뒤 12,100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이자율이 10%일 때. 오늘 만 원은 3년 뒤 13,310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 원에 팔고 오늘 만 원 받았으면 만 원이 매출인데 1년 뒤에 받기로 하고 매출을 만 원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는 1년 뒤에 받기로 했으면은 매출은 11,000원이 돼야지.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 원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자만큼 덜 받은 거 아니야? 라고 매출 금액을 줄여주는 이런 거 이제 볼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일반화시켜서 공식으로 한번 얘기를 또 해드릴 건데, 자, 지금 266페이지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수식에서 복리 방식을 본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복리라 그래요. 복리란 뭐냐면 지금은 저는 설명을 할 때 이때 이제 11,000원을 다시 입금을 하고 12,100원을 또 다시 입금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보통 복리가 아닌 단리 예금이다라고 하면은 이자를 어떻게 주냐면 이 원금에 대한 이자 1,000원, 1,000원, 1,000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은 이 숫자가 아니겠죠. 11,000원, 12,000원, 13,000원이 되겠죠. 그게 이제 위에 있는 단리 방식이에요. 제가 설명한 거는 밑에 있는 복리 방식이고,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얘기할 때 우리는 앞으로 계속 복리 방식을 얘기를 할 겁니다. 이자를 단리로 주는 거는 그냥 은행의 횡포라고 보시면 돼요.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내 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잘 받으려면 복리로 받아야지 제대로 받는 거가 되는 거고, 우리 회계학에서는 이 어떤 예금에 대한 이자 뭐 이걸 평가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오늘의 만 원과 내년의 만 원, 뭐 2년 뒤 만 원, 3년 뒤 만 원을 이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복리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 이자만큼도 이때 내 돈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얘를 다시 안 받은 거니까 이 이자에 대한 이자를 또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얘기할 때는 다 복리로 얘기를 하게 돼요. 이 복리의 개념이 이제 여기 26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 자, 266페이지 맨 아래 박스 보시면 단일 금액 A의 N 기간 후 미래 가치는 이렇게 나와 있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림 7-5번 보시면 여기서 만 원이 A야. 만 원이 A고 10%가 R이에요. 그리고 1년, 2년, 3년이 이제 N이고, 얘가 A야. 지우고 쓸게요. 복잡해질 것 같다. 자, 이때 내가 A라는 돈을 넣어두면 1년 뒤에는 A라는 원금과 A의 이자율을 곱한 이자를 받잖아요.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2년 차에는 원금이 이렇게 되겠죠. 이자는 여기에다가 R을 곱한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써볼게요. 그냥 차근차근
가치. 이렇게 쓰는 것보다 A가 있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3년 뒤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 7-5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림 7-5에 A라는 금액의 미래 가치는 1년 뒤에 A의 1 더하기 이자율을 곱한 거고 2년 뒤가 되면은 1 플러스 R의 제곱을 곱한 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3년 뒤가 되면은 A의 1 플러스 R의 3승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미래 가치야.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가치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볼 건데요. 현재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 답만 써놓으면 이렇게 돼 있죠. 얘를 요 시점 1년 뒤에 받을 금액을 오늘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A 1 플러스 R이 A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A 1 플러스 R이 A가 되려면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은 A가 되겠죠. 요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A가 되려면 얘가 미래 가치면 얘를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A가 되죠.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식을 도출해낸 건데 그림 7-6은 이거예요. 얘네들을 이제 어떤 우리가 계산하기 위한 어떤 특정 값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B라고 가정을 하면 B라고 가정을 하면 요 B의 현재 가치는 B를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은 A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냥 B라고 명명을 한 거야.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림 7-6이 나온 거야. B 나누기 1 플러스 R이고 두 번째 연도에 있는 현금 흐름은 B 나누기 1 플러스 R의 제곱 세 번째 연도 현금 흐름은 B 나누기 1 플러스 R의 3승 이런 식으로 해서 N년도 후에 어떤 금액의 오늘의 가치는 그 해당 금액의 1 플러스 이자율의 그 해당 기간 N승으로 나누면 이게 오늘의 가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화폐의 그 어떤 단일 금액의 현재 가치. 단일 금액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연금을 볼 거예요. 연금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단일 금액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냥 화폐의 현재 가치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미래 가치 얘기를 먼저 한 거는 요 현재 가치 개념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게 더 미래 가치로 버는 게 먼저 더 쉽잖아요. 오늘 10,000원에 이자가 10% 붙고 11,000원에 또 10%가 붙고 12,100원에 또 10%가 붙는 걸 봤잖아. 그게 이제 미래 가치라고 하면 걔가 현재 가치가 되려면 이 1 플러스 R을 없애주면 되니까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되죠. 1 플러스 R의 제곱을 없애주면 되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 금액의 현재 가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A라는 금액의 미래 가치를 표현한 거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B라고 표현해 놓으면 이 B의 현재 가치는 B를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교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 저보다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자, 이게 화폐 현재 가치고 앞으로 지금 배우게 될 연금의 미래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를
설명하는 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교재에서는 그냥 단일 금액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연금은 뭐냐면 정상연금하고 이상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알아둬야죠. 네. 정상연금, 이상연금 이런 게 있는데 정상연금은 매기 말에 동일한 현금 흐름이 있는 경우고 이상연금은 매기 초에 동일한 현금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연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있으면 어떤 금액을 이렇게 받게 1년 후에 얼마, 2년 후에 얼마, 3년 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금액을 받는 걸 연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1년도 말, 2년도 말, 3년도 말에 받는다. 이게 정상연금이고 지금 받고 그러니까 1년도 초, 2년도 초, 3년도 초 이렇게 받는다. 이거를 이상연금이라고 그래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그 계산 로직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연금하고 이상연금의 차이는 자, 요런 정상연금은 이런 이상연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 이상연금은 요 정상연금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돈을 받고 그리고 2년짜리 정상연금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정상연금이고 이게 이상연금인데 이상연금을 정상연금처럼 표현해 보면은 2년짜리 정상연금이야 얘는. 그리고 오늘의 금액이 있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 7-7에 정상연금과 이상연금 현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상연금은 오늘 금액 더하기 2기간 정상연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여기 있는 게 지금 3기간 정상연금이라고 하면 얘는 3기간 이상연금이죠. 그리고 3기간 이상연금은 오늘의 현금하고 현재의 현금 더하기 2기간 정상연금하고 똑같죠. 얘가 2기간 정상연금이잖아요. 얘가 2기간 정상연금. 얘가 오늘의 현금이고 제로 시점이니까. 3기간 이상연금은 오늘의 현금과 2기간 정상연금의 합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정상연금과 이상연금에 대한 얘기고, 자, 연금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 A라는 연금이 매년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너는 A의 미래의 N년도 후의 가치가 얼마냐 이게 이제 연금의 미래 가치거든요. 요 시점에 A가 있으면 얘는 이때 평가를 해주는 거고 얘도 이때 평가를 해주는 건데 이 시점에 A는 A가 되고 난 이게 공식으로 나와 있으면 더 헷갈리는데 얘는 이자가 요때까지 요 시점에서 보면은 여기에 한 번, 두 번 붙잖아요. 그쵸? 이거를 n이라고 하니까 더 헷갈리는데 일단 3으로 해서 볼게요. 3으로 해놓고 이걸 n으로 확장시켜 볼게.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이때까지 가면은 이 시점에 얘는 a에다가
1 플러스 R에 1년, 2년 이렇게 붙었죠. 그리고 얘는 이때 가면 A에다가 1 플러스 R이 한 번 붙었겠죠. 1년 차이니까. 그리고 얘는 A 그대로가 있겠죠. 이 미래 가치는 요거의 합계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재에서 지금 N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년도 현금 흐름이 N-1승이라고 그랬죠. N-1승 하면은 3 빼기 1 하니까 2승이 된 거예요. 얘도 N-1승을 하면은 3 빼기 2 하니까 이게 1이 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3년도 시점의 미래 가치는 얘네들을 더해 준 게 되겠죠. 그렇죠? 요게 정상연금의 미래 가치예요. A라는 현금 흐름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이상연금의 미래 가치는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오겠죠. A, A, A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이렇게 쭉 가면 여기다 쓴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1 플러스 R에 3승이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1 플러스 R에 제곱이 될 거고 얘는 1 플러스 R이 될 거잖아요. 이거의 합계가 이상연금의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요거보다 하나씩 더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2, 1 빵인데 3이 1이 된 거죠. 현금 흐름이 먼저 생기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상연금의 미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연금의 미래 가치 보면 그림 7-9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1 플러스 R의 N승, 이게 N승이고 이게 N-1승이고 N-2승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연금하고 정상연금하고 차이는 현금 흐름이 한번 뒤에서 시작하냐 앞에서 시작하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은 정상연금의 미래 가치는 이상연금의 그러니까 미래에서 보니까 헷갈려. 이렇게 이상연금의 미래 가치에다가 요 두 개 년도의 미래 가치에다가 오늘 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정상연금 이렇게 생기는 게 이상연금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은 이상연금은 오늘의 금액 더하기 이 기간 정상연금의 현재 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미래 가치도 마찬가지인 거죠. 거꾸로 봐야 되겠지. 미래 가치는 정상연금의 미래 가치는 그러니까 이 기간 다르냐? 잠깐만. 거꾸로 보면 자, 정상연금의 미래 가치는 요 기간 말에 미래 가치에다가 근데 왜 이렇게 헷갈리지?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데 이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점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관계를 설명하려는 게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잘 안 되네. 현재 가치처럼 편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구나. 미래 가치는 좀 더 복잡해지네요. 여기 자체가 n이 돼 버리니까 이때
그렇지. 관계가 똑같은 거고 같은 거고 얘가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는 얘하고 다르고 얘가 똑같고 이게 오늘 얘는 이게 오늘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봐야 되겠네. 거꾸로 봐서 거꾸로 봐야 되지. 정상 연금의 현재 가치는 이 기간,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이 기간 이상 연금의 미래 가치에다가 오늘 걸 더해 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기간 이상 연금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이 기간 이상 연금에다가 오늘 요 미래 요 시점 걸 더해 준 거 이렇게 되겠죠. 아 이게 왜 헷갈렸을까? 저 때문에 더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거 숫자를 넣어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돼요. 네, 연금의 현금 흐름이 이런 게 있다라고 본 거고 미래 가치를 받고 이제 현재 가치를 볼 건데 그 공식 도출해낸 거는 아까하고 같은 식으로 하시면 돼요. 7-10번 보시면 그림 7-10번 보시면은 1년도의 연금 이제 B라고 표현해 보면은 이게 현재로 땡겨 보면은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되고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고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은 금액을 그러니까 연금은 우리 아까 할 때는 만 원이 이때 있냐, 이때 있냐, 이때 있냐 가지고 이제 현재 가치를 나눈 건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얘의 현재 가치는 이거고 자, 1 플러스 R의 3승으로 나눠준 건데 아까 설명한 거는 1년 후의 가치는 1 플러스 R로 나눠준다. 2년 후는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지금은 이 돈이 매년 있어요. 이걸 가지고 1년 후에 만 원, 2년 후에 만 원, 3년 후에 만 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각각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냥 근데 이제 똑같은 금액이 있으니까 똑같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만 달라지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한 줄로 표현을 한 거야. 만 원을 매년 받는다라고 하면 걔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걔 그거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거의 합계 금액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합계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거를 공식으로 만 원 곱하기 고 1 플러스 R 분의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그 3번에 나와 있는 3번 2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간 것들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1 플러스 R에 뭐 N승 N-1승 그러니까 3년짜리, 2년짜리, 1년짜리 더하기니까 뭐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이렇게 쭉 가는 게 해당 연도까지 3년으로 간다라고 하면 3년치를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요 분수를 아까는 현재 가치 할 때는 곱해지는 게 이거였잖아. 어떤 만 원의 1년 후의 가치다. 그러니까 1년 후 만 원의 현재 가치다라고 하면 이렇게 곱해줬잖아요. 2년 후 만 원의 현재 가치다라고 하면은
이걸 곱해주면 됐었고 3년 후 10,000원의 현재 가치다라고 하면은 3승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됐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10,000원이 다 똑같으니까 이 10,000원을 매년 받는 거에 현재 가치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얘네 다 더해준 거야라고 하면서 어떤 이거를 우리 그 회계학 시간에 이 공대 공학 시간 뭐 재무관리 시간 같은 때는 이제 계산기가 막 이런 제곱근이라든지 루트 뭐 제곱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계산기는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계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 계산기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곱해주는 1 플러스 r분의 1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 플러스 r의 3승분의 1이라는 숫자 그리고 얘네들을 합쳐놓은 숫자 분의 1 이런 것들을 어떤 표를 만들어 가지고 알려줘요. 이것만 곱하면 돼 라고 하면서 그게 현재가치 계수라는 거예요. 273페이지에 있는 현재가치 계수. 지금 교재에 있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한 건데 이 그림을 보면 저도 잘 막 헷갈려가지고 예제를 가지고 같이 볼게요. 현재가치 계수가 어디 있냐면 273페이지에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이 1, 2, 3 이렇게 있고 이자율이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그 옆에도 9%, 10%, 11%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에 현재가치 계수라고 나와 있고요. 이쪽에 정상연금 현재가치 계수 이렇게 나와 있어. 숫자 써볼게요. 그냥. 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1기간 9%에 해당되는 요 매트릭스를 이렇게 보는 건데 1기간 9%가 0.9174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1 플러스 0.099% 분의 1이 요거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 1 나누기 1.09 하면은 0.9174가 나와요. 뒤에 이게 딱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막 길게 나오는데 네 자리까지 끊어서 그냥 알려줘요. 그럼 이거에 제곱을 하게 되면 요 숫자가 나와. 세제곱을 하면 요 숫자가 나와요. 이거예요. 이거 계산기로 좀 해봐도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여기 있는 숫자는 1 플러스 0.1 분의 1이에요. 1.1분의 1. 얘는 1.1의 제곱분의 1 하면 이렇게 요게 나와. 세제곱을 하면 이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율이 10%다라고 했을 때 1원에 대한 1년 후 1원의 현재 가치라고 하면은 0.9091이야. 응?
2년 뒤 1원의 현재 가치는 0.8264야. 3년 뒤 1원의 현재 가치는 0.7513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상연금 현재 가치는 뭐냐면은, 정상연금은 지금 여기 있는 금액들이 이제 1년 뒤, 2년 뒤, 3년 뒤잖아. 얘도 1년 뒤, 2년 뒤, 3년 뒤인데, 연금이라는 거는 누적해서 받잖아요. 여기는 똑같아. 1년짜리는 연금의 평가 개수나 그냥 현재 가치 개수나 똑같아요. 근데 2년이 되면 2년이 되면은 어떤 똑같은 금액을 2년 동안 연속해서 받는 거에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같은 금액에 이걸로 곱해주고 이걸로 곱해주고 해도 돼요. 그런데 편하게 하려면 이거 합친 거를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야. 합친 걸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해. 0.9174랑 0.8417을 더하면 그 값이 여기 있는 1.7591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것까지 더해봐. 그럼 3년 뒤에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3년 뒤 연금의 평가 개수는 2.5313이 되는 거야. 자, 책에 있는 거 옮겨 적으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의미가 얘는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얘는 이렇게 세 개를 더한 거예요. 응? 이 숫자는 요 두 개를 더한 거고, 이 숫자는 요 세 개를 다 더한 거예요. 이 숫자는 여기 있는 거 두 개 더한 거, 얘는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거. 편하게 계산해주게 하려고 이런 표를 만들어 놨어요. 예전에 회계학 책 보면 이런 현재가치표, 연금의 현가계수표라고 해가지고 이자율이 뭐 1%부터 뭐 10%, 10몇 프로까지 쭉 나와 있고, 가로로 기간이 1부터 뭐 10몇 가지 쭉 나와 있어요. 그 매트릭스처럼 막 돼 있어. 이렇게 그렇게 있겠죠. 그거를 책 뒤에 걸 보고 이 표를 찾아서 계산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 책에는 지금 뒤에 없나? 없을 것 같은데. 없어. 왜 없냐면은 본문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큼 짧게 잘라서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어떤 시험 문제 같은 거에서도 이런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될 때는, 회계학 시험에서는, 재무관리 시험에서는 계산기로 다 계산해야 돼요. 회계학 시험에서는 이런 걸 계산해야 될 때 이런 현재 가치를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재무관리 시험이라고 해도 어떤 이런 계산기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시험이다. 회계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거밖에 못 쓰는데, 그럴 때는 재무관리 시험 문제에도 이런 표가 다 나와요. 제곱 3승 이런 거 계산기로 하기 힘드니까 이 표를 이용해라 라고 하면서 나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직접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무한소수거든요. 다 무한소수여가지고 실제로 계산한 값하고 약간 단수 차이는 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이제 뭐 차이 나도 괜찮아요. 좀 틀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단일 금액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보시면 만일 이자율이 10%일 때 3년 후 만원의 현재 가치가, 자, 273페이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단일 금액 현재 가치표에서 3기간 10%짜리를 쓰면 되는 거야. 자, 3년 뒤에 내가 10,000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자율이 10%다. N이 3년이고 R이 10%다라고 했을 때, 이거 계산하면 이거의 현재 가치는 3년 뒤 10,000원의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10%의 3승으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계산, 1.1에 3승으로 나눈다. 이거에 대한 계산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야. 곱하기 10% 3년 이렇게 만나는 지점 0.7513 0.7513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그 273페이지에 있는 비례식이에요. 비례식으로 표시한 이유는 이게 1원의 현재 가치거든요. 1원에 대한 현재 가치. 그러니까 1원의 3년 후 1원의 그 현재 가치다. 이자율이 10%일 때는 1원이 0.7513이잖아. 그러면 10,000원은 얼마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례식 풀면 x는 10,000 곱하기 0.7513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를 보면 자, 10,000원 3년짜리 10,000원 10%로 같이 볼게요. 10,000원이 아까는 지금 본 거는 이거야. 이 10,000원의 현재 가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1.1의 3승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거를 10,000원 곱하기 0.7513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볼 거는 이거예요. 매년 10,000원이 있는 거에 대한 현재 가치. 10,000원 3년 정상연금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하면 공식대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돼. 이걸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돼요. 이걸 이 현가계수표 갖고 푼다고 하면 곱하기 10%의 1년 0.9091이죠. 0.9091 더하기 10% 2년으로 나눠준 거 0.8264 0.8264 그리고 3년으로 나눠준 거 곱하기 0.7513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10,000원에다가 0.9091 곱하고 8264 곱하고 0.7513 곱하는 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오래 걸리니까 이 표를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표가 정상연금 현재가치계수 보면은 10,000원이 딱 한 번 주는 거 1년 뒤 그냥 현금 그 단일 현금하고 똑같은 거죠. 2번 주는 거는 요 두 개를 더한 값을 여기다 해놨어. 3번 주는 거는 요 3개를 더한 값을 1년, 2년, 3년 이 3개를 더한 값을 여기다 써놓은 거야. 얘는 3번 주니까 그냥 이거를 쓰라는 얘기예요. 10,000원 곱하기 2.4868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돼요? 10,000원을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주는 요 10,000원의 현재 가치는 단순히 더하면 30,000원이지만 30,000원이 아니라 화폐 시간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얘를 다 더했더니 9091원, 8264원, 7513원을 더한 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놓으면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24,868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값 이렇게 계산한 거랑 이렇게 한 거랑 똑같아. 쉽게 계산하라고 이런 표를 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273페이지에 있는 현재 가치 계수 표하고
정상연금 현재가치 계수표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많이 해. 그리고 이런 계산기로도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계산기 사용법을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표를 찾기가 귀찮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지금 1.1로 나눠준 거고 얘는 1.1의 제곱으로 나눠준 거고 세제곱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단순하게 하면 1.1로 한 번 나눠줬고 1.1로 두 번 나눠줬고 1.1로 세 번 나눠줬죠. 이렇게 이거를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은 건 되고 안 좋은 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1.1 이렇게 써놓고 나눠주는 거잖아. 1.1로 1.1로 나눠주는 거를 할 때는 1.1을 먼저 치고 나누기를 한 번 눌러. 그러면 1.1 나누기죠. 근데 한 번 더 눌러.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K라고 떠요. 액정에 표시가 돼. K.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나누기를 두 번 눌렀지? 그러면 이제 K가 떴어. 1.1 나누기 누르면 앞으로 여기다 입력하는 숫자들을 무조건 1.1로 나누겠다라는 거가 돼. 그 엔터를 치면 1.1 나누기 하고 K가 딱 뜬 상태에서 1원 해놓고 엔터를 딱 쳐. 그럼 1원을 1.1로 나눈 값이 나와요. 액정에 0.90909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금 이 숫자가 나와 있다고. 응? 여기서 화면에 이 숫자가 있잖아. 엔터를 한 번 더 치면은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숫자를 1.1로 또 나누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응? 엔터 치면은 0.8264가 나와요. 이런 거 있는 사람 해보세요. 요 값이 나와. 한 번 더 누르면은 이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3년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계산기에서 1.1 나누기 눌러놓고 K가 뜨면 1을 누르고 엔터를 하나, 둘, 세 번 치면 3년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물론 7513으로 끊기진 않고 뒤에 막 무한소수까지 나와 있어. 그럼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인 뭐 10,000원 이렇게 곱해버리면 751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이 얘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응? 만약에 3년 연금평가 이거를 계산한다. 1.1분의 1, 1.1의 제곱분의 1, 1.1의 3승분의 1을 하는 방법은 지금 봤는데 똑같아. 1.1 나누기 해놓고 1 엔터 하면은 1년, 한 번 더 누르면 2년, 8264가 나와 있어. 한 번 더 누르면 3년치인 얘가 나와. 그리고 계산기 보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키가 있어. 이게 그랜드 토탈인데 지금까지 계산한 값을 다 더해줘 이런 의미예요. GT 딱 누르면은 내가 방금 계산한 이 값이 엔터를 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와 있었잖아요. 얘들 다 더해버려. 더하면 이 숫자죠. 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이걸로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해도 돼. 근데 이렇게 해서 풀게 되면 더 정확한 값이 나오는데 우리 문제에서 보통 이런 표를 준단 말이야. 이런 표를 주는 경우 이 표를 이용한 값하고 이렇게 계산한 값하고 약간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실제로 계산하면 이게 소수점 뒷자리가 여기는 네 자리에서 다 끊었지만 되게 무한소수고 이게 계산기가 한 14자리 되니까 소수점 14자리까지 있는 거를 다 더해버릴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그 공학용 계산기로 제곱근을 계산한 거하고 같은 값이 나와요. 근데 이런 계산기가 좀 안 좋은 거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렇게 눌러도 안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이 표 이용하면 되는 거고. 자, 이거 가지고 지금 예제 10번을 볼게요. 오늘은 이제 예제를 좀 많이 볼 건데 예제 10번은 좀 단순한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장기성 채권 채무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지금 예제 10번은 그냥 현재 가치 계산, 미래 가치 계산 이런 예제예요. 자, 여기 현재 가치 계수 표가 나와 있어. 현가 계수랑 연금 원가 계수 표가 나와 있고 기간은 4, 5, 10 기간이 있고요. 이자율은 5%, 8%, 10%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는 이제 요 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훈련하는 그런 문제예요. 첫 번째가 이자율이 10%고 현재 30만 원 투자. 이렇게 할게요. 현재 30만 원을 투자해. 그러면 10년 후에 10기간 후에 수령할 금액이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3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10%의 10승이죠. 그러면 이거를 요 표를 이용 이렇게 계산하면은 되게 간단한데, 그렇죠? 1.1에 10승 아까 계산기가 곱하는 식으로 아까 나누기였지만 곱하기 누르고 1.1 10번 한 다음에 30만 원 곱하면 딱 나와요. 근데 요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주어진 게 현가계수표만 딸랑 줘서 현가계수표만 얘를 구하래. 이게 어떤 미래가치 계수 뭐 이렇게라고 나와 있으면은 걔를 곱하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현가계수밖에 없어요. 약간 이렇게 꼬아진 느낌이 들죠. 얘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얘를 x라고 하면 x를 계산할 때 x의 10년 현재 가치가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x 곱하기 10년 현재 가치 하면 어떻게 돼요? 10년에 10% 현가계수 0.3855죠. 0.3855. 0.3855를 하면 이게 현가계수를 곱해서 보통 곱하기 하면은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 곱해버리고 미래 거 현재로 할 때 나눠버리는데 이거는 현가계수란 말이야. 이 곱하는 것 자체가 미래 걸 땡겨오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땡겨오면 0.385로 곱해서 땡겨오면 얘가 3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나누기 0.3855니까 778210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게 쉬운데 이 10승을 계산하기 귀찮고 힘드니까 현가계수표를 이용해서 현가계수표를 이용해서 풀어라라는 거예요. 현가계수표는 10%에 10년 하면은 0.385. 근데 현가계수표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385를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현가계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x는 오늘 30만 원을 투자하면 10년 후에는 77만 8,210원이 된다. 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거 이자율이 8%. 8%고 5년 후에 5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 현재 투자할 금액. 요거는 좀 쉽네요. 5년 후 50만 원이 되기 위해서 현재 투자할 금액.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원래대로 하면 50만 원에 8% 1 플러스 8% 5승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걸 계산하는 게 이제 어렵다고 보고 50만 원 곱하기
5년 8% 현가계수를 곱하는 거야. 5년 8%. 여기 책에 보시면은 가운데 그 8% 있는 데서 5년하고 만나는 부분 0.6806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곱해서 0.6806을 곱해서 계산해라 라는 거예요. 나오겠죠. 50만 원에 0.6806 곱하면 340, 300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거. 이자율이 10%고 매년 초. 세 번째 거는 자, 이자율이 10%. 현금 흐름은 10,000원씩 5년. 1, 2, 3, 4, 5인데 이 10,000원이 언제 발생하냐? 매년 초에 10,000원이래. 이거네요. 이때는 가지도 않네. 그렇죠? 현재랑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이렇게 받는 거네요. 그렇죠? 10,000원씩 5년간 수령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받는 거야.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죠? 요거의 현재 가치는 현재 10,000원. 얘는 현재 가치하고 똑같잖아. 더하기 요 10,000원에 1.1. 그러니까 요 더하기 10,000원에 1.1의 제곱 더하기 10,000원 1.1의 3승으로 나눈 거 더하기 이렇게 되죠. 현재 10,000원하고 1년 뒤 10,000원, 2년 뒤 10,000원, 3년 뒤 10,000원, 4년 뒤 10,000원이 다 합쳐진 거. 이거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000원 더하기 10,000원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4년 10% 연금 현가계수 곱하면 되겠죠. 직접 계산해서 다 더해도 되지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은 현재 10,000원 더하기 10,000원 곱하기 4년 10% 연금 현가계수 하면 10%의 4년에 있는 연금 현가계수 교재에서 찾아보면 요 가로 세로 만나는 구간을 보면 3.1699 이렇게 나와 있죠. 그 10,000원 더하기 10,000원에 3.1699를 곱한 거를 계산을 하면 다 1699가 나와요. 오늘을 포함해서 매년 초에 이렇게 10,000원씩 주는 5번 주는 거의 현재 가치는 단순하게 하면 5만 원이지만 여기 있는 10,000원들은 10,000원보다 작은 금액들이잖아요. 미래에 있는 10,000원이니까 걔네를 다 더하면 41,699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이자율이 5%. 자, 4번 문제가 5%고 만기 10년 매년 말 이자 지급 500원 액면 금액 5만 원인 국채에 현재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시오. 이게 약간 사채인데요. 이게 사채죠, 사채. 이게 10년짜리래. 현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액면 금액 5만 원인 국채다라고 하면은 만기에 채권으로 받는 그러니까 돈으로 받는 게 5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매년 말 이자 지급 500원씩 준대. 1년, 2년, 3년 이렇게 10년까지 가는데 매년 말에 500원씩을 주는 거래요. 이런 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이 금액들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현재 가치는 500원 나누기 1.05, 그렇죠? 5%니까 또 500원 나누기 1.05의 제곱 이런 식으로 500원에 대해서 1.05의 10승으로 나눠주는 것까지 더해. 그럼 이제 요 500원씩 주는 거에 대한
금액의 현재 가치가 나오겠죠. 더하기 5만 원짜리 5만 원은 단일 현금이죠. 그러니까 1.05에 10년이니까 10승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건데, 자, 500원 동일한 현금 흐름을 1.05, 1.05의 제곱 이렇게 10승으로 나눠준 것들을 더한 거. 그러니까 1.05로 1원을 1.05로 나눈 것들의 10년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500원에 곱하기 5% 10년 정상연금 현가계수. 그렇죠? 연금 현가계수 곱해주면 되고, 더하기 5만 원에 곱하기 5% 10년 현가계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하면은 500원에다가는 5% 10년짜리가 연금현가 보시면 7.7217이죠. 기간 10하고 5% 만나는 구간에 있는 연금현가 7.7217 이렇게 곱해주고, 5만 원에다가는 단일 현금 흐름이니까 5% 10년 만나는 현가계수 0.6139죠. 이걸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답은 뭐 34,556원 이렇게 나오네요. 3, 4, 5, 6, 6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현금 흐름을 주는 어떤 투자안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얼마에 이거를 사야지 맞는 거냐라고 하면 요거예요. 3, 4, 5, 6, 6을 오늘 넣어 놓으면 10년 동안 매년 말 500원씩 받고 만기에 10년 뒤에 5만 원을 받는 거야. 오늘 34,566원을 넣어 놓으면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 가치 평가 이렇게 볼 거예요. 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지금은 계산에 이제 초점을 뒀다라고 하면, 이제는 계산과 회계 처리가 나와요. 잠깐 끊었다 할까요?